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우리 그 31번부터 문제를 풀어볼게요. 31번의 보기 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비용을 발생시키는 소비는 사회적으로 적당한 소비량보다 적은 소비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외부 비용을 발생시키는 경우는 이제 외부 불경제의 경우죠. 그래서 이 외부 불경제라고 하는 것은요. 일단은 외부에 영향을 미치긴 미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영향을 줄 때 그때 우리는 외부 불경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현대 자동차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현대 자동차는 자동차를 생산합니다. 자, 그래서 자동차를 생산하는데 그래서 자동차에 대한 수요와 그 다음에 공급, 자동차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그래프를 그려놓고 여기서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이 형성되고, 그래서 균형 가격이 1000만원이라면 1000만원에 팔고, 그 다음에 100대를 생산했다면 100대를 생산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 공급 곡선은 따지고 보면 무슨 곡선이었습니까? 바로 이제 비용 곡선이었죠. 비용 곡선. 그래서 그 AVC 곡선을 상회하는 한계 비용 곡선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용 곡선인데, 현대 자동차 입장에서는 비용을 근거로 우리가 자동차의 가격도 결정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의 생산량도 결정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비용은 어떤 비용이냐면, 현대 자동차가 기업 내부에서 발생하는 사적 비용을 근거로 했다는 거죠. 즉, 현대 자동차가 어떤 부품을 사가지고 오고,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고, 뭐 관리 비용이 들어가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그 기업 내부에서 발생하는 사적 비용을 근거로, 이런 공급 곡선을 그리고, 따라서 가격을 1000만원에, 그 다음에 100대를 생산하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죠. 특히 이제 외부 불경제를 발생시킵니다. 자동차가 거리에 나와서 돌아다니다 보면 매연가스를 내뿜고, 그 다음에 그럼으로 인해서 공기가 안 좋아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병에 걸리고, 병원비가 들어가고, 공기정화 비용이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외부 효과. 그 중에서 특히 부정적인 효과니까 외부 불경제입니다. 그래서 그 자동차를 생산하게 되면 사적 비용뿐만 아니라 외부 비용까지도 들어간다는 거죠. 외부적인 비용, 방금 전에 설명드린. 그러면 결국은 전체적인 비용은 외부 비용에다가 사적 비용을 합한 비용이 될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사회적인 비용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비용은 사적 비용보다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은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움직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바람직한 균형 수요량은 바로 공급량은 80대가 되는 거고, 요 정도, 그 다음에 가격은 좀 더 올라야 되겠죠. 예, 그래서, 지금 요 점이, 가격이 12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생산량은 80대인 요 점이 바로 사회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생산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 자동차는 이러한 사회적 비용을 근거로 자동차를 생산하지 않고, 사적 비용을 근거로 자동차를 생산했기 때문에 사회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생산량인 80대보다 더 많은 자동차를 생산하니까 과다 생산이 된 거죠. 즉 자원이 과다 분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 실패가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기 1번 보게 되면 그 적은 소비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했는데, 적은 소비가 아니라 많은 소비가 발생하게 되죠. 원래 바람직한 그 소비량은 80대였습니다. 근데 100대나 생산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많은 소비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적은 소비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했으니까 보기 1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를 우리가 그렸었는데, 이 그래프는요, 여러분들 38페이지, 아니 38번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38번. 그래서 38번에서 뭐 그래프를 그래서 설명해 보라고 했으면 이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여기서 보시면 사회적인 비용과 사적 비용이 같지가 않다는 겁니다. 사적 비용보다 사회적 비용이 더 크죠. 예.
그래서 사적 비용에다가 외부 비용을 합한 게 사회적 비용인데 결국 이 둘이 같지가 않아요. 만약에 둘이 같다면 시장 실패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근데 같지 않기 때문에 시장 실패가 일어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지금 방금 설명드린 문제가 바로 34번입니다. 34번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사회적 비용과 사적 비용이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장 실패가 일어났어요. 시장 실패가 일어나면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건 바로 외부 비용만큼 정부가 뭐 세금을 갖다가 물린다든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또 뭐 보조금을 삭감한다거나 혹은 뭐 벌금을 물린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사적 비용에다가 추가적으로 외부 비용만큼 뭐 이렇게 정부가 세금이라든가 벌금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비용을 추가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비용이 늘어나니까 자동차 대수도 작아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36번 보면 외부 효과 발생 시 시장 실패가 일어난다. 그렇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세금을 물린다, 벌금을 물린다, 보조금을 삭감한다 등등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1번 보기 1번을 우리가 풀어보면서 38번도 해봤고 36번도 해봤고 34번도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소비의 외부 경제의 경우. 여러분, 외부 경제라고 하는 것은 뭐죠? 바로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외부 효과입니다. 자, 그래서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 중에는 뭐 연구개발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겠죠. 자, 그래서 연구개발을 했다라고 합시다. 그럼 연구개발을 해가지고 사적으로 얻는 편익이 있겠죠. 연구개발을 해가지고. 하지만 사적 편익뿐만 아니라 이 연구개발을 통해서 외부적인 편익도 발생을 할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이걸 두 개를 합한 것이 바로 뭐다? 바로 사회적인 편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2번은 맞게 설명을 한 겁니다. 자, 보기 3번 볼까요? 생산의 외부 불경제의 경우. 자, 외부 불경제는 대표적으로 이제 자동차 생산 같은 게 있었잖아요. 방금 이 그래프를 그래서 또 설명도 드렸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를 갖다가 생산한다고 하셨을 때 사회적 비용은 사적 비용 더하기 외부 비용이다. 방금 우리가 했네요. 사회적 비용은 사적 비용 더하기 외부 비용이었잖아요. 그래서 요거 우리가 쓰면서 또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보기 3번도 맞습니다. 자, 보기 4번 생산의 외부 경제는 생산 활동의 결과 제3자에게 외부 편익을 발생시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고 하는 외부 경제는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거기에 참여하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외부 편익을 발생시키게 되는 겁니다. 자, 32번 가격 상한제 최고 가격제의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자, 최고 가격제는요. 균형 가격보다 낮은 가격대에서 설정을 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고 가격제의 그림을 그려보면 수요 곡선, 공급 곡선, 그 다음에 균형 가격이 있다면 최고 가격은 어디다가 설정이 돼야 되냐? 바로 균형 가격보다 낮은 가격대에 설정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만큼의 초과 수요가 발생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뭐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33번 최고 가격제를 실시하면 어떠한 상황이 발생되냐? 아까 우리가 다 해봤던 거네요. 그래서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초과 수요가 발생하니까 살려는 사람은 많고 팔려는 사람은 적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암시장이 발생합니다. 예. 그 다음에 공급자는요. 원래대로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0원이라면 100원에 공급해야 되는데 가격을 55만 받으라고 하니까 이렇게 55만 받아서는 수지가 안 맞으니까 수지가 맞게 하려면 제품의 품질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재화의 품질이 하락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4번을 했고요. 35번 보겠습니다. 공공재가 시장 실패를 가져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공공재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 특징이 뭐냐면 비경합성이 있습니다. 공공재를 갖다가 우리가 서비스를 받을 때 그 누구도 경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비배제성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공공재라고 볼 수가 있고,
따라서 누구도 배제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세금을 내지 않고서도 서비스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세금을 내지 않고서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까 세금 내지 않고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는 무임승차자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임승차자가 있기 때문에 세금이 덜 거치게 되고, 세금이 덜 거치다 보니까 국방이나 치안 서비스가 사회가 요구하는 것보다 좀 더 낮은 정도에서 서비스가 제공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시장 실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사회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국방이나 치안 서비스보다도 더 적게 공급이 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무임승차자가 세금을 안 내니까. 자, 그래서 무임승차자 때문에 시장 실패를 가져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5번. 자, 37번 소비자 잉여의 정의. 자, 소비자 잉여는 아까 우리 그 이승기가 뭐 지불 용의가 뭐 얼마다 이런 그 문제 풀었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다 이해를 하셨듯이 소비자 잉여는 뭡니까? 지불한 용의에다가 실제로 지불한 가격. 그래서 이승기가 200달러로 지불할 용의가 있는데, 만약에 80달러에, 만약 120달러에 샀다라고 한다면 80달러의 소비자 잉여를 얻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8번 했고요. 39번 볼까요? 공유지의 비극을 발생시키지 않게 하려면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랬습니다. 자, 공유지의 비극이 일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공유지의 비극이 일어나는 이유는요, 주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목초지를 갖다가 예를 들었죠. 목초지 같은 경우는 주인이 없기 때문에 누구도 와서 먹지만, 누구도 와서 풀을 뜯어 먹지만 아무도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 황무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결국은 사회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목초지보다 덜 생산이 되게 되니까 결국은 이 공유지 비극이 발생하게 되면 시장 실패가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공유지 비극이 발생하게 되면 시장 실패가 일어나니까 그럼 어떻게 되느냐? 바로 주인을 찾아주라는 겁니다. 주인을 찾아주게 되면 바로 자기가 알아서 가꾸고 관리하고 할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시장 실패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39번 그래서 주인을 찾아주라 라는 거죠. 그 주인을 찾아주라 라는 게 뭐겠습니까? 보기 3번이죠. 사유재산권을 확립시키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40번. 기업의 이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보기 1번 보시면 경제적 이윤을 계산할 때의 비용은 암묵적 비용만 포함되고 명시적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아닙니다. 우리가 경제적 이윤이라고 하는 것은요, 암묵적인 비용뿐만 아니라 명시적인 비용까지 다 포함이 시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어떤 사업을 한다. 그러면 사업할 때 들어가는 실질적인 비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 부품도 사고 임대료도 내고 뭐 해가지고 100원이 들어갔다. 이건 명시적인 비용입니다. 명시적인 비용. 근데 이제 내가 사업하기 위해서 회사를 그만두고 했다. 회사에서는 내가 한 달에 뭐 100원씩 받았다. 이런 것들은 바로 암묵적인 비용인 거죠. 그래서 경제적인 비용은 이 눈에 보이는 명시적인 비용과 눈에 보이지 않는 암묵적인 비용을 합한 바로 요것이 바로 기회비용이 되는 겁니다. 기회비용은 암묵적인 비용과 명시적인 비용을 둘 다 합한 거가 되는 겁니다. 자, 2번 볼까요? 경제학에서 말하는 이윤이란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뺀 것이다. 맞죠? 우리가 이윤이란 수입에서 비용을 뺀 겁니다. 단, 이 총 비용은 바로 기회비용을 이야기합니다. 기회비용. 경제학에서는 그렇다라는 거죠. 자, 3번. 기업이 장기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는 이윤 극대화이다.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기업의 목표를 이윤 극대화라고 가정을 합니다. 자, 3번 맞는 이야기고요. 4번. 단기에는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같을 때 이윤 극대화를 달성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같아질 때까지 생산을 하게 된다면 이윤 극대화가 달성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그러니까 40분까지 풀었으니까 요번 강의는 이렇게 마치고 다음 강의에서는 41분부터 이야기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